영국 중부에 위치한 한 마을. 꼬마아이의 공이 숲 쪽으로 굴러간다. 그런데 You're not allowed to go in there. All right?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엄마. 그곳에는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숲이 있었다. 그 마을은 캐녹 체이스로. 그곳에는 마을의 이름을 딴 캐녹 체이스 숲이 있었는데 숲은 면적만 무려 6,600만 제곱미터로 과거에는 주민들에게 물과 나무 등 많은 것을 제공하며 지역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Why? Why I can't go there, Tommy? Because a really scary monster lives in there. 언젠가부터 그 숲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940년대 Have you heard what happened to the lumberjack the other day? Hey! Is anyone there? Ah! What? A monster? It was wearing rat clothes? It was about 2 meters tall, with a human body, but it had a swine face. Can you believe it? 숲에서 한 괴수가 목격되는데 놀랍게도 무려 2m 크기로 무엇보다 반인 반돼지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nd it cried like a pig. Are you kidding me? That's the most absurd thing I've ever heard.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같은 괴수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What? Another victim? Yes, I heard. It's a miracle that he didn't die. A monster with a swine face. Please tell me I'm dreaming. Have you heard the news? 그리고 급기야 이상한 소문까지 퍼지게 되는데 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생체 실험의 일환으로 임산부들을 상대로 돼지의 DNA를 주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그중 한 여자가 출산한 아이가 반인반 돼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여자는 아이를 캐녹 체이스 숲에 버리고 도망쳤다는 것이다. You mean the monster is the pig man? See, what did I tell you? 그때부터 사람들은 숲에서 목격된 괴수를 돼지 인간이라 부르며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 그곳은 수십 년간 아무도 찾지 않는 숲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캐녹 체이스 숲의 이야기는 BBC에 보도되며 영국 전역에 알려지는데 그러던 2003년 Pigman? I don't think I ever heard of it. 캐녹 체이스 숲의 돼지 인간에 대해 알게 된 한 남자가 돼지 인간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다. 그는 리 브리클리라는 이름의 동물학자였는데 캐녹 체이스 숲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리 브리클리. 그런데
pigman. It does exist. All right? Still, have you seen it? No, but I have heard stories about it. I've never seen it. But many people claim they saw it.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돼지 인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Don't believe it. 수십 년간 캐녹 체이스 숲에 대해 기록된 자료를 살펴본 그는 이 숲에서 돼지 인간뿐 아니라 이상한 괴수들의 목격담이 유독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 늑대 인간부터 거대한 뱀, 심지어 눈이 없는 여자까지 그 모습도 다양했는데 How come the forest is full of stories about monsters? 그러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는 리 브리클리. I knew it. Now things are starting to make sense. 그리고 2013년 마침내 리 블리클리는 10년 동안 연구한 모든 내용을 자신의 책 UFO와 늑대인간 그리고 돼지인간에 담아 출간하는데 As I said in this book, the pigman has never existed, Can Chase. Someone made up stories about it. Pay attention. 놀랍게도 캐녹 체이스에서 목격된 돼지인간이 누군가 일부러 지어낸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I was starting to have doubts about its existence, and then I received an email from someone. Thanks to it, the mystery was solved. 그의 연구에 가장 큰 단서가 되었던 한 통의 이메일. I knew it. 이메일은 돼지인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 무렵인 1940년대 캐녹 체이스에서 근무했던 한 영국군의 손자에게서 온 것이었는데 Go and spread a rumor that there are all sorts of monsters in the forest that are attacking people. Is that understood? Yes, sir. 그에 따르면 영국군 병사였던 자신의 할아버지는 군 고위 장교들의 지시를 받아 It appeared out of nowhere and attacked me, you know? And finally I saw the face. Swine face. 캐녹 체이스 숲의 돼지인간에 대한 거짓 소문을 직접 퍼뜨렸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영국군은 왜 돼지인간 괴담을 거짓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일까?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영국군은 비밀리에 군사시설물을 설치할 기지를 찾고 있었는데 We can no longer delay it. We must decide where to locate our new war facilities. Yes. What about Cannock Chase, sir? It's large enough, and our base is already located there, so... 논의 끝에 결정된 곳이 바로 캐녹 체이스 숲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고 민감한 군사 시설을 숨기고 민간인의 접근을 막아야 했기에 숲에 돼지인간을 비롯해 다양한 괴수가 출몰한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캐녹 체이스 군 기지는 사라졌어도 이러한 소문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돼지인간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은 주민들은 그 후에도 그 숲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캐녹 체이스 숲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버려진 숲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캐녹체이스 숲의 돼지 인간과 조작된 거짓이라는 리 브리클리의 조작. 과연 모든 것은 정말 비밀 기지를 숨기기 위한 군대의 거짓말이었을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까지 숨기려 한 군사 시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2012년 1월) 캐나다 알버타주의 매니토바 숲에서 인부들이 벌목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정체불명의 괴소음이 숲 전체에 울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들은 인부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만다. 정체불명의 괴소음은 오후 3시경부터 매니토바 숲속에서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희미한 바람소리처럼 들렸으나 점차 소리가 커지면서 일정한 중저음으로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1분이 넘도록 계속됐다. 정체불명의 괴소음이 계속되자 인부들은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런데 This is coming from here. It's really loud. No, it's so loud here too. Can you speak more louder? 놀라운 것은 숲 전체에 괴소음이 동일한 크기로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리는 진원지에서 가까울수록 크게 들리고 진원지에서 멀어질수록 작게 들려야 하는데 그런데 괴소음은 숲속 어느 곳에서나 같은 크기로 들렸다. 인부들은 괴소음 영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Oh my god, this sounds so creepy. Yeah, it's so scary. Like it's coming from hell. 영상을 본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영상에 담긴 괴소음을 지옥의 소리, 지구 종말의 소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갑자기 숲속에서 들려온 괴소음으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은 공포로 뒤덮였고 괴소음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자 캐나다 한 대학의 연구팀은 인부들이 찍어온 동영상을 바탕으로 숲에서 난 괴소음을 정밀 분석했다. 연구팀은 약 3개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지만 괴소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연구팀이 알아낸 것은 괴소음이 100Hz 이하의 저주파라는 것뿐이었다. 저주파란 보통 10kHz 이하의 주파수를 말한다. 저주파가 사람의 몸에 닿으면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숲에서 괴소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포감을 느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팀이 밝혀낸 것은 저주파라는 사실 하나뿐이었고 괴소음의 정체에 대해서는 무엇도 알아내지 못했다. 그러자 언론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로써 캐나다 괴소음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Сначала я услышал этот звук, когда ушел домой. И он шел отовсюду, и словно это был дьявол.
I was working in the woods, and I heard a sound coming from the sky. It felt like the whole world was vibrating. 그러자 놀랍게도 세계 곳곳에서 의문의 괴소음과 유사한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더라. It's weird. I never heard anything like that before. 이후 이 괴소음과 관련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속속 올라왔다. 영상에 담긴 소리는 공통적으로 어디서부터 들려오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고 있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괴소음과 유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괴소음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박자들은 동물의 울음소리와 흡사하며 괴소음은 사스카치의 울음소리라고 주장했다. 사스카치는 로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괴물로 온몸이 털로 덮여있고 2m 이상의 키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사스카치는 로키 산맥 근처에서 수차례 목격됐다고 전해지는데 사스카치가 가장 선명하게 카메라에 잡혔던 것은 2006년 8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아코가 카운티의 레리 왓슨이라는 남자가 숲속에 설치했던 무인 카메라에 담긴 사스카치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3년 미국 킨주아 국립공원 근처에서 2마리의 사스카치가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사스카치 목격담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스카치는 로키 산맥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캐나다의 괴소음이 발생한 지역도 로키 산맥의 서쪽인 알버타주였다. 이러한 점을 들어 학자들은 사스카치는 전설의 괴물이 아닌 실존하는 괴물이며 따라서 캐나다의 괴소음은 사스카치의 울음소리라고 주장했다. It was a cry of Sasquatch? That's ridiculous. How can you prove the existence of Sasquatch? With the few photos, the strange noises heard around the world came from Aurora Borealis.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지질학자 일체인크는 괴소음이 오로라에서 발생한 소리라고 주장했다. 오로라는 태양의 흑점이 폭발하면서 생긴 입자가 지구의 대기권에 도달했을 때 공기 분자와 반응해 빛을 내는 현상으로 오로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일체임크는 핀란드 연구팀의 오로라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괴소음은 오로라에서 발생한 소리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핀란드 연구팀은 지상 70m 높이의 특수 마이크를 설치해 오로라의 소리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고 이로써 오로라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체임크는 캐나다의 괴소음이 오로라에서 발생한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일체임크는 오로라의 발생 빈도와 괴소음의 발생 빈도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들었는데 태양 활동이 2011년 극대기에 들어서면서 오로라의 발생 횟수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괴소음의 발생 빈도도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체불명의 괴소음은 2011년 8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들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며칠에서 몇 달 단위로 괴소음 목격담이 급증했다. 하지만 일체인크의 의견에 일박자들은 여전히 반박했다. 오로라는 지상에서 9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생하므로 지상에서 사람의 청력으로는 절대 들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의 연구팀이 오로라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었던 것은 지상에서 70m 떨어진 상공이었고 특수 장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오로라는 남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서만 목격되는데 괴소음이 발생한 지역들 중 1번 브라질, 체코는 오로라가 관측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괴소음이 오로라에서 발생한 소리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The weird noises were created by the HARP station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칼럼니스트 젠 가드너는 괴소음이 미국의 하프가 만들어낸 소리라고 주장했다. 하프는 미국 고주파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 연구를 위해 알래스카 가코나 지역의 80만 평의 땅에 180개의 거대한 안테나를 설치했다. 표면적으로 하프는 오로라 활동 연구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하프를 이용해 기후 조작을 하고 있다고 젠 가드너는 주장했다. 미국은 하프를 이용해 적대국의 기후를 조작함으로써 적대국의 경제적, 군사적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기후 조작을 위해 180개의 거대한 안테나가 동시에 전류층에 강한 에너지를 발사하고 그 순간 잠깐 대기권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지구에 엄청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고 젠 가드너는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괴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젠 가드너의 주장에도 하프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괴소음과 하프의 연관성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괴소음. 과연 전설의 동물 사스쿼치의 울음소리일까? 아니면 오로라의 소리나 미국 기후조작기구 하프의 음모인가? 현재도 괴소음에 대한 진실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1970년대) 브라질. God, there's the hell. 아마존강 인근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남자. Hey, what's here? Answer, answer, hear me? What's this? 그곳에서 그는 무언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에게 공격을 가한 것은 붉은 털을 가진 괴물이었다. 브라질 아마존의 작은 마을 파라. 어느 날 이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팔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마을로 돌아온다. 그는 30대의 에디날도라는 남자였는데 Oh my God, Edinaldo, are you all right? Who did this to you? There monster in the forest. Monster? 에디날도는 숲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수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그 괴수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엄청 큰 키에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걸었으며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와 비슷한 괴수를 본 사람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What was that? 한 사냥꾼은 숲속에서 붉은 털을 가진 괴수를 목격했는데 총으로 쏴보았지만 놀랍게도 괴수의 몸통이 총알을 튕겨냈다고 했으며 What the smell? It's awful. 또 다른 목격자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서 보니 붉은 털에 괴수가 있었고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구했지만 그 후 2달 동안 악취의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 밖에도 아마존 숲속에서 동일한 형체의 괴수를 보았다는 목격담은 계속 이어졌는데 이렇듯 아마존 숲에서 목격된 괴수는 공통적으로 키 2m의 거구에 단단한 피부, 사람처럼 2다리로 움직이며 붉은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고 끔찍한 악취를 풍긴다는 것이다. 그러자 If it has looks and smell, it might be Mapungwali. Mapungwali? 원주민들 사이에서 숲에 출몰하는 괴수가 마핀구알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마핀구알이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설의 동물로 아마존의 일부 부족들은 마핀구알이를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하는 신화적 존재로 여기며 지역 축제 때 마핀구알이의 동상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마핀구알이의 특징이 붉은 털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악취를 풍긴다는 점 등 놀랍게도 사람들이 아마존 숲에서 목격한 괴수의 모습과 일치했던 것이다. 하지만 Oh, come on. You are joking, right? Mapungwali is creator of myth. Yeah, I know that, but I am sure they were mistaken. 마핀구알이는 현대 생물학 분류 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핀구알이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예로 로키 산맥에서 목격된다는 미확인 동물 빅풋과 네스호의 괴물도 많은 목격담이 나왔지만 끝내 실존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 마핀구알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던 1980년 What's this? 한 학자가 우연히 1937년 기록된 문서를 보게 된다. 그는 아마존의 조류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조류학자 데이비드 오렌으로 그가 발견한 문서에는 마핀구알이가 중앙 브라질에서 100마리 이상의 소를 죽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If this is real, the Mapinguari really did exist. 이에 마핀구알이에 대해 흥미를 느낀 데이비드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는데 Dr. Oren, this material is you requested. The scientist of Mapinguari. Wow, I didn't realize so many people had seen it. 놀랍게도 마핀구알이를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couldn't be all wrong, right? That Mapinguari must really exist. How can you say that's based on sightings alone? You don't have any other evidence? I'll better go and find it myself. 급기야 그는 자신이 직접 마핀 구아리를 찾아 나서기로 한다. 그리고 아마존 숲을 수색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What's this? John! John! I got something here. 그는 숲에서 길이 27.9cm, 너비 12.7cm의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 당시 아마존 숲에 서식하는 동물 중 이처럼 큰 크기의 발자국을 낼 만한 것은 없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마핀 구아리의 것으로 보이는 분비물과 붉은색 털뭉치를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결과 숲에서 발견된 분비물과 붉은 털뭉치에서 채취한 DNA는 아마존에 서식한다고 알려진 어떠한 동물의 DNA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Yes! I was right. The Mapinguari really does exist. 연구가 거듭될수록 데이비드는 마핀 구아리가 아마존 숲에 살고 있다고 확신했고 The Mapinguari is no longer a legendary creature. I believe it still exists in the Amazon forests. Or it existed and then became extinct pretty recently. 결국 1993년 데이비드 오렌은 13년 동안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마핀 구아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한다. I also believe the Mapinguari is the descendant of the giant ground sloth. 그는 마핀 구아리가 빙하 시대에 멸종했다고 알려진 자이언트 그라운드 나무늘보의 후손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그의 논문은 세계적인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 소개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의 논문을 본 플로리다 대학의 고생물학자 니켈 스미스 박사는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차코 페커리가 1975년 파라과이에서 발견되었듯 마핀 구아리 역시 실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데이비드 오렌이 원주민들의 과장된 증언에 속고 있는 것일 뿐 마핀 구아리가 실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전설의 동물로 알려져 온 마핀 구아리. 데이비드 오렌 박사의 주장대로 마핀 구아리는 정말 실존했던 것일까? 많은 학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원주민들은 현재까지도 마핀 구아리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다고 한다.